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자면 뭐 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식당, 카페와 뭐 3점, 마트, 백화점 출입 제한은 우리가 식료품이라든지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에 비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거죠. 예, 지금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에 보면은 헌법 10조 11조를 이제 얘기하면서 학원의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청소년의 학습권 제한도 너무 과도하다. 제가 생각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될 겁니다. 빠르면 1년, 2년, 3년 내에 이제 종료되는 유한한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식주 식료품 소비재 구입은 기본권이고 영원히 보장돼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적 권리인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면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손쉽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역 패스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계속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실상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불편하게 해서 백신 접종을 받도록 일종의 이제 압박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라는 명칭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백신 패스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죠. 근데 12월 3일 날 방역 패스로 바꾸면서 방역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은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검역, 격리 치료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방역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을 백신 패스라고 본래대로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방역 패스라고 하면서 상당히 모호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감소돼서 호전된 것이지 이 방역 패스가 일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거리두기와 3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환자 증가세와 중증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제 호전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부작용을 많이 호소해서 못 맞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백신 접종 예외 사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상에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트도 못 가고 상당히 이제 차별감을 느끼고 있고 불편감을 느낍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 중에 부작용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어서 접종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든지 1차 접종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2차 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학적 사유에는 백신 접종 예외 범위는 4가지입니다.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 심낭염 등이니까 더 추가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는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서 이 예외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이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매우 낮은 장소,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이런 장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이나 취식 같은 걸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사례도 매우 드물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족 간에 대화하고 식사하고 집에서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데 가족 간 전파가 있는 집안 가정보다도 위험이 낮은 이런 장소를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는 87%, 2차는 85%,
성인만 따지면 95%입니다. 5%만 성인 5%만 미접종 상태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국민들이 많은 협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60% 70%에 머무르는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광범위한 방역 패스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정부가 사실 10월만 해도 국민들에게 70% 백신 접종 완료만으로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많이 주고 희망을 주었었는데 사실 고령자 대상 3차 접종을 연이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도 너무 많이 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적시에 과감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방역 패스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백신 무용론, 백신 내 계물체 존재도 안티백신 운동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 패스 논란으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더 꺼리고 불신이 있으면 사실 백신 접종이 만으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료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은 중요한데 이런 그 안티백신 무브먼트와 정부가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로 인한 국민 논란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종식하는데 코로나 종식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높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부응해서 방역 패스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 대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 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면역에 의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고 또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서 또 면역이 축적돼서 결국은 전염력은 빠르지만 중증도가 낮은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이고 이것이 점차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면 유행 규모가 작아지면서 여러 번 유행파가 있겠지만 여태까지 겪은 것보다는 작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 새로운 변이가 안 나타난다는 전제하에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빠르면 올 겨울 아니면 늦어지면 2, 3년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아청소년 백신 꼭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아까도 12월 3일 날 갑자기 방역 패스하면서 소아청소년 12, 18세 3개월 내 접종하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문제가 이슈가 됐고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나 질병청이 먼저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아까도 뭐 경제 사회경제적에서 거리두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로 거리두기 안 하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12월 3일 날 청소년 12, 18세 방역 패스 들고 나온 게 지금 이 혼란을 초래한 단초인데 작년 여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거기 위원장님도 소아 감염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이시라고요. 거기서 용역 과제를 해서 분석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아 청소년에서 코로나 위험보다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은 것 같으니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다 내리에 박혀 있는 건데 갑자기 12월 3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질병청에 아마 바이패스된 것 같지 않느냐. 정상적으로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에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 많이 늘고 중증도가 올라가서 이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이 정부의 독립적인 전문가, 백신 전문가들이 소아청소년 백신 전문가들이 12, 18세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갔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효과 이득이 크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맞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그 자료도 보면 12, 18세 보면은 코로나 사망자는 없어요. 근데 백신 접종으로 마이오카르디티스나 이 사망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의문스러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할 수 있지만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료, 저는 뭐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저는 다 소용없다고 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잘한 나라 아니에요. 거기 뭐 방역 패스에서 잘한 겁니까? 지금 뭐 100만 명 이상 나오고 접종률도 낮고 엉망인 건데 거기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잘 해왔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비만이 일본과 같게 굉장히 낮아요. 뭐 미국은 비만도가 45%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거거든요. 다르거든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는 전문가 단체가 있으니까 다시 리스크 베네핏 분석을 해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지금 맞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 봐서 맞을 필요가 있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의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좀 질병청과 복지부에서 해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